친구와 젊음 고이케 류노스케.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친구나 애인이 없다는 것이 한탄할 만큼 불행한 일입니까? 일단 우리가 홀로 있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푸념이나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엿한 친구나 애인이 없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풍경을 보고 계절 향기를 물씬 느낄 때면 친구가 곁에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촉촉한 감정을 굳이 건조하게 분석해보자면 누군가와 좋은 일을 공유해서 자신을 납득시키고 즐거움을 증폭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피 아래에는 친구나 애인을 핑계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싶은 속마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곤란할 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독특한 쾌락을 수반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가 곤란한 정도가 클수록 더 크게 감사받고 그만큼 우월함이나 자만심을 느낍니다. 이른바 구세주 콤플렉스라는 것인데, 남을 돕고 싶다는 욕망은 불안정한 자기 내면을 외면하고 자신이 훌륭한 존재라고 암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가난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여동생 두냐는 부유한 변호사 루딘에게 구애를 받습니다. 변호사 루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로 들이는 여성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다. 그래야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내게 감사하고 그만큼 더 충실해질 테니까. 이처럼 도와주겠다는 생각 속에 담긴 교만한 측면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유해해 보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은혜를 입은 경우가 있지만 도움을 주거나 받는다는 이 사요구는 따지고 보면 꽤 추한 본질을 지닙니다. 친구가 많으면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친구로 받아들여질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 안심하게 됩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 쓸쓸해하는 것은 자신을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 있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핍 때문일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결핍된 인정 욕구를 가상세계에서 채우게 해 사람들을 매료합니다. 홀로 있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친구를 갖고 싶다는 욕구에 민낯을 보여줍니다. 누가 뭐래도 친구와 애인이 없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발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는 친구 자체를 구한다기보다 친구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 혼잣말만 중얼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를 이용하거나 애인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떨치고 홀로 하루를 지내면 마음을 차분하게 다지는 기회가 됩니다. 아나율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회를 즐기는 자가 되지 말고 멀어짐을 즐기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집회를 즐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정 욕구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 내면을 외면할 우려가 있지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고독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 내면을 지그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젊을수록 좋다. 젊을수록 좋을까요? 젊을수록 좋다. 혹은 나이 젊어 보일수록 좋다라는 가치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젊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게 만들어 우리를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젊은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자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를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확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윤기 있고 탱탱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요. 그렇게 피부가 젊은 이성과 성관계를 갖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자 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보는 시선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젊을수록 예쁘다고 보는 견해가 매우 강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기에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납니다. 젊음을 아무리 잘 유지하더라도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늙고 쇠약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만약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인간 수명은 길어봐야 100년 정도입니다. 인간의 외면과 내면, 피부와 내장이 쇠약해지는 노화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금방 끝난다고 자각을 하면 자신이 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에 아무렴 어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차피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둥 저렇게 해야 한다는 둥 선택에 대한 고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면에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셈입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든 결국 육체의 근육과 피와 뼈와 피부가 분해되고 해체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10살 젊든 10살 늙었든 피부가 곱든 거칠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곧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조금은 불사의 경지에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사는 말 그대로 죽지 않는다는 불로장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고 죽는데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정신적으로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체로서 생존 욕구 때문입니다. 늙음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병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생존 욕구를 가라앉히는 일로도 직결됩니다. 무조건 젊고 어리게 라고 외치며 폭주에 가깝게 젊음을 애착하는 마음을 진정해야만 우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언론과 광고에서 젊을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세뇌시킵니다. 그만큼 어렵게 집착을 버리는데 성공했다 해도 다시 젊음에 집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본 국민 1억 3천만 명을 모두 로리타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들 것처럼 미성년 아이돌이 텔레비전 화면과 잡지 표지를 점령하는 현상도 넓게 보면 젊음에 집착하도록 조장하는 공범입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아이돌의 윤기 있고 탱탱한 피부에서 젊음을 느끼고 은근하게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뇌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남의 젊음에서 매력을 느끼는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기 젊음에도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젊음에 집착하거나 늙음과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짧게 존재하다가 소멸하는지 상기해 봐야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5현제 가운데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흐르는 영원을 떠올리고 모든 사물과 인간이 시시각각 변해간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고 그 영원과 비교해 자신이 탄생해서 분해되고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하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던 무한한 시간과 자신이 분해되고 소멸된 뒤에 존재할 영원한 시간을 깨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